안녕하세요. 머니부티크 김정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장기국채 투자를 꽤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장기국채 투자에서 돈을 벌려면 미국의 장기국채 금리의 방향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고기가 어디로 올지 미리 예측을 하고 거기에 족대를 들고 서 있으면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처럼 미국의 장기국채 금리가 오를지 떨어질지 아니면 횡보를 할지 어느 정도 미리 가늠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투자해서 돈을 벌기가 훨씬 수월해질 겁니다. 미국의 장기국채 금리를 변동시키는 요인이 꽤 많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주에는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인인 바로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이 있었습니다. 기준금리가 결정되고 나면은 이제 꼭 파월이 인터뷰를 하는데요. 그 인터뷰에서 이제 파월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이 미국의 장기국채 금리가 요동을 친답니다. 이번 주에도 파월의 말이 있었고 또 어떤 말을 했는지 또 그걸로 인해서 앞으로 장기국채 금리가 어떻게 갈 것 같은지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고요. 또 이번 주에 금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계속 사상 최고치를 뚫고 있는데요. 또 금 가격은 더 오를 것 같은지 그것도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지난달 말부터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요. 금리가 이제 조금 떨어졌다 싶으면은 4.2 밑으로도 이렇게 가끔 가기도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박스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길게 늘려서 5년으로 보면은요. 지금 이제 금리가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같이 말씀드릴 금 가격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해드리면은요. 50년간 차트인데요. 금 가격이 3,000불을 넘어서 계속 사상 최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고민이 되는 겁니다. 내가 들어가는 게 과연 고점을 잡을까가 가장 고민인 거죠. 왜냐면은 고점을 잘못 잡으면은 이렇게 이제 오랜 시기 동안 하락을 하고 큰 폭으로 하락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금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긴 할 건데요. 유의사항도 이따가 뒷부분에 가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채권하고 금 관련해서 가격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요. 또 우리가 이제 채권이 오를 거야, 금이 오를 거야 라고 했을 때 제일 많이 투자하는 게 ETF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련 ETF들의 채권 수익률에 대해서 한번 먼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장기채에 투자하는 ETF와 금에 투자하는 ETF는요. 미국에도 상장이 많이 되어 있고요. 이처럼 한국에도 상장이 되어 있어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는 달러로 들어가는 겁니다. 환 노출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환율 관리는 투자자분이 직접 하시면 되는 겁니다. 상품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IEF는 듀레이션이 조금 짧은 국채인 거죠. IEF 같은 경우는 지금 3개월 수익률이 한 2.7% 정도 되고요. 또 듀레이션이 20년 정도 되는 미국의 국채에 투자하는 ETF가 TLT가 있죠. 우리가 가장 많이 투자를 하는 ETF죠. TLT의 3배로 움직이는 TMF가 있습니다. TMF는 지금 3개월 수익률이 7%이고요. 실은 이제 TMF를 우리가 이제 작년 10월 경에 많이 들어가셨을 것 같은데 그때 들어가신 분들은 아직 회복은 안 된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TLTW라고 커버드 콜 전략을 써서 월배당을 받는 게 있죠. 제가 여기에 표시해드린 수익률은 PR입니다. 월배당률은 빼고 표시해드린 거고요. 3개월 수익률은 지금 1.7%인데 매월 배당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매월 배당을 여기다 더하면은 3개월 수익률은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금에 투자하는 ETF들이 수익률이 좀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하다는 말은요. 언제든지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수익률을 소개해드린 이유가 지금 몰빵해서 들어가자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냥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GLD는 금 가격에 연동해서 수익을 내드리는 ETF인데 지금 3개월이 15.96%이고 GDX는 금 관련 주식에 투자해주는데 플러스 30%이고 NUGT는 GDX의 2배예요. 65%. GDXU는 GDX의 3배입니다. 102%고요. GLDI라고 금을 기초자산으로서 커버드 콜 전략을 써서 월배당을 주는 게 지금 5%입니다. GLDI는 월 1% 정도 배당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월 배당률을 더하면 수익률이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제가 NUGT에 투자를 한다라고 가끔 말씀을 드렸는데 투자 심리를 같이 공부하고 있는 저도요. 이 2배 레버리지만 돼도 제가 이제 침착하게 대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NUGT에 많은 돈은 넣지 못했고 저는 이제 여기 뒷부분에 있는 이제 우리나라에 상장된 하나로 금 글로벌 채굴 기업의 한 배짜리에 조금 넣어놓고 이렇게 묻어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ISA를 통해서 지금 GDX와 비슷한 성격으로 투자를 해주는 하나로 글로벌 금채굴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미국의 국채에 투자해주는 ETF들이 꽤 많죠. 타이거 미국 30년 국채 스트립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듀레이션이 가장 길죠. 3개월이 3.47%이고 그리고 월배당도 있습니다. 3.6%짜리 금가격에 투자해주는 16%짜리 그리고 국내 ETF도 지금 골드 커버드 콜이 또 새로 나왔습니다. 골드 커버드 콜은 한 연 4%로 해서 배당을 해준다고 하는데 금가격 상승하는 거에 90%의 가격 상승을 따라간다고 하니까 월배당을 하면서 포트폴리오 하실 분들은 특히 또 이제 국내 ETF로 포트폴리오 하실 분들은요. 솔 골드 커버드 콜 액티브 ETF도 같이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미국의 장기 국채 가격이 어떻게 갈지를 한번 같이 예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의 장기 국채 가격을 예측을 하려면은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를 예상을 하면 좋은데 저는 이제 주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가지고 예상을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로 사용이 되는 게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이기 때문이에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성장 플러스 물가로 이루어지는데요. 연준에서 또한 기준금리를 정할 때 성장과 물가를 봅니다. 연준에서도 성장과 물가를 보다 보니까 연준에서 결정한 기준금리나 의장이 바라보는 뷰가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에 즉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지난 20일에 새벽 3시죠. 우리는 이제 자고 있었는데 새벽 3시에 FOMC에서 금리 결정이 있었어요. 금리 결정이 있자마자 이처럼 금리가 급락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것만 본다면은 금리를 혹시 내렸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파월이 뭔가 인터뷰를 시장에 우호적으로 해줬나라고 짐작할 수 있는 포인트인 거죠. 자, 실제로 파월의 발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발언이 관세로 인플레가 재차 발생하더라도 일단 지켜볼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관세로 인한 인플레는 일시적일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 이야기에 채권 시장은 환호한 거죠. 금리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 금리는 하락했지만요. 점도표를 보면은 매파적인 성향이 다소 보이기는 했어요. 자, 이쪽에 있는 게 바로 지난 12월 점도표이고 자, 이쪽에 있는 게 바로 이번 점도표예요. 제가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좀 선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근본 점도표를 조금 이렇게 아래로 내렸는데요. 자, 이쪽이요. 작년에 연준 위원들이 2025년도를 보면서 찍은 점도표고요. 자, 요 부분이 이제 요번에 연준 위원들이 2025년도의 기준금리를 바라보고 찍은 점도표예요. 이 점도표만 보면은 이제 올해 들어서 금리가 조금 높을 거로 보는 위원들이 더 많아진 게 눈에 보이고 또 금리가 조금 더 떨어질 것 같다라고 이렇게 본 점이 없어졌다라는 게 눈에 보입니다. 즉 연준 위원들이 바라보는 미국의 기준금리는 조금 올라간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시장에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이걸로 그렇게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성장 플러스 물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도 역시 성장 플러스 물가를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연준에서는요 SAP라고요 매 분기마다 연준이 바라보는 예상하는 성장과 물가와 또 기준금리와 관련된 지표를 발표를 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SAP라고 부른다고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서는요 이제 연준에서 예상하는 2025년도, 26년도, 27년도의 GDP와 PC 물가죠. 물가와 기준금리가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은지에 대해서 예측치를 발표를 SAP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아랫부분은 작년 거고요. 여기 이제 위에 있는 게 바로 올해 건데요. 좀 달라진 부분이 연준에서 실업률을 조금 좀 올려서 본다라는 겁니다. 4.4%로 올려서 보고 있다라는 거고요. 물가도 오르지 않은 건 아닙니다. 물가도 이제 같이 2.7%로 오르기도 했는데 그래도 연준에서 예측하는 기준금리가 변함이 없었다라는 것은 지금 이제 오른 물가로 인해서 금리를 떨어뜨리지 않을 정도는 아니다라는 게 이 SAP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점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보고 싶은 게 이제 연준에서 바라보는 실업률이 좀 이제 높아졌다라는 거, 이 부분을 조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지금 편향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우리는 다 금리가 시장 금리가 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준금리가 이제 떨어지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기준금리가 떨어지려면은 실업률이 올라가야 이제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제가 이제 실업률이 오른 거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조금
타당할 수도 있는 게 지금 연준에서는 물가도 오를 거라고 보고 실업률도 오를 거라고 보는데 물가가 조금 더 영향을 미쳤으면은 작년보다 이제 올해 연준에서 바라보는 올해의 기준금리 인하 폭이 뭐 좀 줄어들었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유지가 됐다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연준에서 바라보는 물가가 조금 올랐어도 금리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시장에서는 물가하고 성장이 이렇게 항상 싸우면서 시장 금리가 결정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뭐 트럼프와 베센트가 든든하게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떨어뜨릴 거야. 우리는 물가도 잡을 거야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시장은 지금 관세로 인한 경기 침체에 조금 더 많이 기울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4.3이 넘어가면 조금 사도 좋다라는 의견을 가끔 드렸었고요. 올해는 금리가 4% 가까이 4% 밑으로도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게 금이죠. 금이 정말 수익률이 어마무시하게 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올라타자니 내가 지금 포모 남들이 이제 수익을 너무 많이 봐서 내가 이제 같이 이렇게 덥석 동참하는 그런 포모 현상으로 사는 게 아닐까라고 우려도 될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제 레버리지 세배에 포모로 들어가가지고 꼭지에 물리신 분들이 꽤 많다라는 기사를 보고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금도 우리가 시장에 속아서 언제든지 꼭지를 잡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볼 때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오를 여력은 있어 보여요. 또 우리가 돈을 벌려면 올라갈 때 올라타야지 또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 우선 첫 번째로 제가 보는 기술적 분석 차트 있잖아요. 그 차트가 아직 여기 조금의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은 있어 보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기본적 분석을 해봐도 아직까지 여전히 상호관세 우려가 남아 있고, 물론 4월 2일에 상호관세가 어떻게 해결이 되냐에 따라서 금이 조금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더 갈 수도 있고, 그 4월 2일하고 요 이제 시점하고 조금 겹쳐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정이 조금 겹쳐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또 2주 후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또 여전히 물가 상승 우려가 남아 있습니다. 자, 물가 상승은 금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도 있잖아요. 자, 경기 침체 우려가 되면은 이제 미국의 10년물 장기국채 금리가 떨어지게 되죠. 금 가격이 제가 미국의 팁스 금리와 역외관계로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경기 침체 우려로 장기 국채 금리가 떨어질 것 같고 물가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뒷부분에 있는 마이너스가 더 커지고 이 앞부분에 있는 플러스 요인이 작아지다 보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점점 커지면서 금 가격이 오를 수 있는 환경이 아직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 가격이 몰릴까 봐 저도 조금 걱정이 돼서 NUGT는 잘 못 들어가고 있는데, 또 이게 조정을 안 받고도 계속 갈 수도 있다 보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적정선에서 분할 매수를 유지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과 관련해서 조금 더 정리된 저의 의견이 듣고 싶으신 분들은요, 매크로 부티크 프리미엄 멤버십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